2025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인데요. 올 한 해,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던 질문이 있죠. 바로 AI 붐은 과연 거품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의 답을 찾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사실 이 현상은 그렇게 흑백으로 딱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 버블 논쟁의 여러 겹을 좀 벗겨내고 그 핵심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궁금했어요. 1999년의 닷컴 버블과는 무엇이 다른지, 또 현재 기업들이 마주한 진짜 재무적 압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볼까요? 논쟁의 본질, 버블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버블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1999년 닷컴 버블이 떠오르죠.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폭등했다가 결국 붕괴했던 그 기억 말입니다. 현재 AI 시장을 그때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언뜻 보기엔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겉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동력 자체가 다릅니다. 닷컴 버블의 핵심은 필요 없는 곳에 대한 과잉 투자였어요. 필요 없는 곳이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시 통신사들이 인터넷 속도를 조금 개선하려고 이미 충분히 깔려있는 광 케이블을 중복해서 또 깔았어요. 성능 향상은 뭐랄까 미미한데 돈만 그냥 쏟아붓는 일종의 공허한 투자였죠. 실제 수행 모델도 없이 인터넷 기업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주가가 오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묻지마 투자에 가까웠다는 거군요. 일단 깔아놓으면 언젠가 쓰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지금의 AI 투자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투자가 곧바로 엄청난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성능 향상이요? 네, 더 많은 GPU를 투입하면 모델의 성능이 예측 가능하게 좋아집니다. 즉, 투자가 낭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치 상승으로 바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진짜 질문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이게 아니에요.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이 막대한 투자금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과거가 공급 과잉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자본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똑같지 않나요? 닷컴 버블 때도 새로운 경제라는 명분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결국 필요한 투자라는 것도 지금 시점의 판단일 뿐이지 나중에 실패하면 그냥 과잉 투자로 기록될 위험은 없는 건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런 위험은 존재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AI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닷컴 시대의 벤처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아, 체급이 다르죠.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인들이죠. 그들은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빚을 내서 꿈에 투자하던 1999년과는 재무적인 체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맞춰진 것 같네요. 1999년과는 투자의 성격과 투자 주체의 체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다음 조각으로 넘어가 보죠. 자본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면 왜 어떤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다른 기업들은 부진한 건지, 이 차변화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차별화야말로 지금 시장이 1999년과는 다르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짜 버블 붕괴 상황이었다면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술주가 함께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무너졌겠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옥석을 가리고 있는 거죠. 풍부한 현금 흐름과 명확한 AI 전략을 가진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얻는 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설프게 AI 유행에 편승하려는 기업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열어봐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기술주는 계속 오르는데 어떤 기술주는 지지부진한 걸 보면서 AI 붐이 끝났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시장이 냉정하게 옥석을 가리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모든 기업을 똑같이 평가하지 않고 차별화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각 기업의 실행 능력과 재무 건전성을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곧 터질 버블의 징조라기보다는 오히려 산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고전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돈을 벌 건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짓기만 하면 온다는 식의 믿음은 요즘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순진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수익으로 연결되어야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거대한 인프라가 깔리는 초기 단계에서 수익 모델부터 따지는 건 핵심을 벗어난 질문일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철도가 처음 깔릴 때 역마다 어떤 상점을 입점시켜야 수익이 날지부터 계산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아니면 90년대에 인터넷이 막 보급될 때 배너 광고 단가부터 책정했을까요? 아니죠. 먼저 길을 만들고 그 길 위로 사람들이 충분히 다니게 되면 돈을 벌 방법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의 수익 모델보다는 이 기술이 정말로 미래의 철도나 미래의 인터넷이 될 것인지를 판단할 다른 신호들을 찾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미 두 가지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AI 기술은 이미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잠깐만요. 노벨상이요? 저는 AI가 대단한 기술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인류 지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상을 벌써 받았을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 수십 년간 검증된 이론이나 발견해주는 상 아닌가요? 맞아요. 그만큼 이례적인 거죠. 이건 AI의 가치가 이미 학문적으로 최상위 수준에서 증명되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신기한 기술, 돈벌이가 되는 기술 차원을 넘어서요. 인류 지식의 최전선에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 등 그 근본적인 실용성과 가치를 과학계가 공인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죠. 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기술의 무게감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럼 두 번째 신호는 뭔가요? 사용자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AI를 리포트 작성이나 시험 준비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페이스북이 대학 기숙사에서 시작됐듯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이 사용자층에서 탄생할 겁니다. 당신의 자녀나 조카에게 이게 쓸만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이해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만들어갈 새로운 사용 방식과 문화 속에서 수익 모델이 나올 거라는 거군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과 마이클 버리. 이 두 명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같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한 명은 가치 투자의 대가, 다른 한 명은 빅쇼트로 버블을 예측한 사람이라 시각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흥미롭게도 두 사람의 시각이 생각만큼 극단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워렌 버핏은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죠. 그는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혜자를 봅니다. 아,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의 경제적 혜자 말씀이시군요. 경쟁사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 주위에 파놓은 깊은 물길처럼 기업이 가진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뜻하는 말이죠. 맞습니다. 버핏이 애플에 투자한 건 아이폰을 잘 팔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iOS 생태계라는 혜자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최근 구글에 투자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일 겁니다. 데이터 때문이겠군요. 그렇죠. 구글이 가진 막대한 데이터, 즉 유튜브, 검색, 지도 데이터는 AI 시대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혜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AI 모델의 성능은 결국 데이터의 질과 양에서 나오니까요. 그렇군요. 버핏은 AI 기술 자체의 화려함보다는 이 기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무기, 즉 데이터 혜자를 가진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거네요. 그럼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는 뭘 보고 있는 건가요? 그가 AI 시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마이클 버리의 비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는 AI 기술 자체의 미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역시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비판은 현재의 필요에 비해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는 특정 기업들을 향해 있습니다.
즉, 기술의 장기적 가치가 아닌 특정 기업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문제 삼는 것이죠. 아, 그럼 마이클 버리가 비판하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일까요? 혹시 AI 모델을 직접 개발할 능력은 없으면서 우리도 AI 합니다라고 선언하며 막대한 비용을 마케팅이나 GPU 구매에 쏟아붓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AI가 유망한 건 맞지만 어떤 기업들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돈을 비효율적으로 쏟아붓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시각입니다. 버핏이 AI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의 해자를 보고 있다면 버리는 과잉 투자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기업의 비효율과 낭비를 보고 있는 셈이죠. 둘 다 AI라는 큰 흐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버핏과 벌이 모두 AI의 장기적인 가치는 인정하는군요. 이건 마치 19세기 골드러시 때 금의 가치는 모두가 알았지만 진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는 광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었던 것과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현재 AI 골드러시에서 가장 부족한 곡괭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병목 현상이 있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지금까지는 GPU나 HBM을 같은 하드웨어 공급 부족이 병목 현상을 일으켰죠. 아, HBM이라면 GPU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해주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AI 연산의 핵심 부품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드웨어 공급망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증설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크고 현실적인 병목은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 우리는 늘 반도체 칩만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걸 돌릴 전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1, 2년이면 지을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 데는 10년 이상,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속도를 전력 공급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시장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까요? 최후의 승자 한 명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까요?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 시장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강자들이 할거하는 뭐랄까 춘추 전국 시대에 가깝습니다. 물론 오픈 AI와 구글의 제미나이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각자의 강점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많죠. 결국 시장은 몇 개의 핵심 플레이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뒤처지는 기업들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히 사라지기보다는 선두 기업의 인수합병, 즉 M&A가 되면서 더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연합군요. 네, 예를 들어 의료 AI에 특화된 작은 기업이 거대 클라우드 기업과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내는 거죠. 이건 마치 왕자의 게임처럼 몇몇 거대 가문들이 작은 가문들을 흡수하며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향후 1, 2년 안에 이런 대규모 M&A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이 몇 개의 거대 연합으로 재편되는 과정이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AI 붐이 1999년 닷컴 버블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과열된 기대감이 아니라 자본의 문제이며 성공의 진짜 지표는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사용자의 채택과 노벨상으로 대표되는 과학적인 검증에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몇 달 만에 최신 기술이 구식이 될 정도로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스타트업은 6개월 동안 정말 밤낮 없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막상 완성하고 보니 더 뛰어난 AI 기술이 공개돼서 자신들의 기술이 하루아침에 낡은 것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와, 그 팀 대표가 저한테 6개월 동안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기분이었는데 정상에 도착하니 누군가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옆에 더 높은 봉우리를 순식간에 쌓아 올린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와, 그 비유가 정말 뼈아프게 와닿네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허탈감이 엄청나겠어요. 그게 바로 이 시장의 위험성이자 기회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은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자본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빚을 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극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동에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시장이 실적과 무관하게
오직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이야기만으로 움직이는 진짜 버블 국면에 진입한다면 그때 당신은 혁명적인 기술 그 자체와 그것을 둘러싼 투기적 광풍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시겠습니까? 실적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꿈을 먹고 자라는 거대한 돈의 흐름에 몸을 실을 것인가? 그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마음 편안한 선택일까요?